시간에는요, 비과세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45평, 또 그 양도 실가가 6억 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고가 주택이었다. 그래서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더라도 전액 비과세를 해주지 않고 그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따로 과세를 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가주택 기준이 그 면적 기준은 없어지고요. 금액 기준으로만 9억 원으로 지금 기준이 상승되어 있죠.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금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에 주어진 칠판에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요. 현재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이렇게 나왔는데 부동산 소재지는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고 95년 1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계약서 분실해서 취득가액이 없다. 95년 같으면 거의 2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서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일방실가로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일일이 조사해서 세금을 확인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2010년 7월 양도인데 20억 원의 양도를 했다. 취득세, 등록세, 인테리어 등 들어간 실경비가 보니까 5천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다. 즉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억 원이고 94년도는 3억 원이다. 즉 2010년도에 15억 원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는 얘기겠죠. 양도시 기준시가가 실제로 매매는 20억 원에 했지만 국세청이 고시한 금액은 1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95년 1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95년 1월 당시에는 95년도 국세청 고시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인 94년도 고시가를 찾아보니까 3억 원이었다. 즉 요거는 취득 시점의 고시가다.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이 사례를 봤을 때는 비과세 고가 주택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죠.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매매를 하실 때에도 비과세 조건을 꼭 갖추어서 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비과세가 안 됐을 때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을 꼭 갖춥니다. 그래서 비과세인데 고가 주택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취득 원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 원가를 모른다고 그러면 일방실가라고 해가지고 양도실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산실가로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사실상 취득록세, 인테리어 같은 경비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일종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인테리어 등 실경비가 있던 없던 무조건 계산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이 영수증이 있으나 없으나 별 필요가 없겠죠. 자, 20억 원에 양도했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취득 당시에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일방실가 계산할 때 취득원가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도 실가 곱하기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모에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분자에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취득 원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면은 양도 시점이 2010년 7월이기 때문에 2010년 기준시가 15억 원이 양도 기준시가니까 15억 원이 여기로 들어가겠고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3억 원 여기 94년도 거 고시한 것이 여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의 3 우리가 수치로 보면 15분의 3을 퍼센트로 하면은 3인은 3, 3, 5, 15 하니까 한 25% 되나요? 5분의 1이 되니까 20% 되나요? 예. 20% 정도의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는 얘기고 양도실가는 2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취득 원가가 된다고 하면 한 4억 원이 취득 실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양도 기준시가와 취득 기준시가만 알게 되면은 취득 원가를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세금 계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항목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 단위로 썼습니다. 양도가액 20억 원은 실제 거래가액 계약서 금액으로 쓰면 되고요. 취득 원가 계산은 방금 계산한 공식대로 20억 원 곱하기 15억 분의 3억 이렇게 하니까 5분의 1이고 5분의 1이 20%의 금액이니까 2는 4 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실가로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세 등록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자에 올라앉았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3%가 필요경비가 되죠. 그래서 9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에서 4억 빼고 900만 원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비과세 고가주택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것이 20억 원의 9억 원을 초과한 11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세법 규정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도 가액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전체 총 양도 차익을 먼저 뽑아 봅니다. 그래서 20억에서 4억 빼고 900만 원을 빼니까 15억 9,100원이라고 하는 총 양도 차익이 생기죠. 만약에 이분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면 15억 9,100원을 가지고 다 세금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근데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15억 9,100에서 비과세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 자를 때 이 과세되는 부분을 자르는 공식이 뭐냐면 요겁니다. 양도가액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요 율이 과세율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러면은 양도가액이 얼마냐면은 20억 원이죠. 그 다음에 20억 빼기 9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퍼센트로 환산한 공식이 과세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에서 9를 빼니까 20분의 11이 되겠죠. 20분의 11을 가지고 20분의 11 부분이 과세 부분이 되는 거고 20분의 9 부분이 비과세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1을 이 총 양도차액 15억 9,100에다 곱했더니 15억 9,100에다 곱했더니 8억 7,500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억 7,500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하고 15억 9,100에서 8억 7,500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 20분의 9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 15억 9천에서 8억 7,500이 빠지고 나면은 약 7억 얼마가 되겠죠. 약 7억 한 2천 정도가 될 것인데 그 7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은 여기에서 잘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과세 고가주택을 계산할 때 계산하는 양도차익 산식이고요. 요런 20분의 20-9 이런 것을 과세율 계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방실가로 취득가액도 뽑았고 그 다음에 전체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을 갈라가지고 과세 부분만 따로 뽑아내니까 8억 7,500이 나왔다. 자, 그러면 세금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게 돼 있죠. 양도차익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과세 고가주택 같으면 연간 8%씩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8%씩 공제를 하는데 이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80% 공제를 받기 때문에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억 7,500에 7억 원을 공제받고 나니까 실제로는 양도소득은 1억 7,500이 되겠고요. 1억 7,500에서 기본공제 250 빼고 나니까 과세표준은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8,800을 초과하니까 35%의 누진공제 1,49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될 것이고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금년도에는 5%로 바뀌었는데 5%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2년 이상 보유 부동산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단기양도 부동산은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29만 1,000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29만 1,000원만 빼주고 나니까 사진납부세액은 4,500이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50만 원 10% 합치니까 납부세액은 4,970만 5천 원이 되더라. 이와 같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고가주택이면서 일방실가로 계산한 산식인데
가장 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계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환산입니다. 취득가액 환산 부분을 잘 검토를 할 것. 두 번째는 전체 양도 차익을 비과세율과 과세율로 쪼갤 때 과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구분할 것.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연간 8%씩 해줄 것. 이 세 가지 부분을 챙기시면은 정확하게 세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고가주택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주택 같은 경우 취득원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일방실가로 계산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양도차익을 뽑은 다음에 비과세와 과세분을 쪼개주는 과세분 계산 공식에 따라서 과세분이 얼마냐 하는 쪼개는 부분을 잘 쪼개셔야 되고, 세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연간 8%씩 공제가 가능하다. 그 세 가지만 유념을 하시면 비과세 고가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